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잊어버리셨을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죠. 저는 에퀴녹스. 저는 거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가 유튜브에 뭔가를 올린 지가 거의 1년이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됐나요? 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신분도 공부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평균에서 노비로 바뀐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대학원생 같은 걸 걸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저는 갑자기 식구가 한 명 늘어나서 축하드립니다. 아이 둘을 키워보신 입장에서 지금 이 시기에 대해 한마디로 총평하신다면? 총체적 난국이죠. 그동안에 뭔가 만들기도 했었는데 우주 TV를 닫을 순 없다. 왜? 난 문을 항상 닫게 왜를 물어보는데 다듬은 어째 뭐 상관없지. 예, 뭐 우주 TV에서 좀 힘들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남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찍은 최초의 영상이 20년 전 보드게임. 맞아요. 왜 그런 걸 했을까? 근데 그게 1년이 지났어요. 네. 똑같이 20년 전에 뭐가 나왔는가라고 해도 새로운 컨텐츠가 되는 2023년이 됐네요. 1년에 하나씩 합시다. 네, 1년에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런 거 나오겠구나 예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뒤통수 때리는데 뭐가 있잖아요. 네. 뻔한 데로 안 간다. 오늘 또 새로운 걸 가지고 나오셨다면서요. 새롭다기보단 되게 오래된 걸 갖고 나왔죠. 우리가 2003년도에 무슨 게임이 나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20년 전에는 무슨 게임이 탑 100이었을까? 이런 게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뒤졌죠. 긱도 뒤지고 뭐 구글도 뒤지고 했는데 기록되어 있는 게 딱 하나 찾았어요. 20년에 제일 근접한 게 2004년도에 리카르도 스피놀자라는 분이 만들어 놓은 스피놀라라는 분이 만들어 놓은 긱 리스트가 마침 본인이 2004년도 10월 15일에 찍어 놓은 긱의 탑100, BG 탑100 랭킹이 있다. 이 사람이 본인이 보드게임 긱에 등록을 한 게 2004년도 10월 9일이네요. 네. 언제 등록했어요? 저도 등록한 데가 2004년이거든요. 비슷할 거예요. 저도 뭐 15주년 배지 온 것도 기억을 하고 저는 2004년이 확실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보드게임 자체를 접한 건 2002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기획을 들어갔을 때 아마 그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이 2004년에 10월 9일날 본인이 찍어놓은 거.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프린트를 해놨던 걸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갖고 긱 리스트를 만들어준 걸 갖고 옛날 추억을 되살리면서 예, 2004년 10월 15일자 당시 탑 100. 그거를 2023년 3월에 보게 됐습니다. 거의 20년이죠. 예,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네. 한번 봅시다. 네, 볼까요? 진짜 충격적인 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인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긱 리스트 산정하는 방식이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워게임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투표수 보정을 많이 안 해줘서 적은 투표수도 높은 랭킹이 될 수 있고요. 확장에 대한 개념도 약해서 확장도 순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위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1위를 보시면 이거 뭐 당연하죠. 베르트리코. 밑에 쓰여진 말 Still Holding On. 2017년 기준 이 사람이 포스트잇을 한 거라서 네. 아마 2017년 기준으로 스틸 홀딩 온이라는 걸 거예요. 그러겠네. 네. 지금 물론 많이 내려왔죠. 1위에 올라간 게임들은 이전 잘 모르겠고 이후에도 몇 개 있었는데 네. 이만큼 오래 집권한 게임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언제 한번 긱 1위를 몇 주 동안 했는지 그것도 누가 추적한 게 있죠. 예, 있어서 한번 보는데 제가 알기는 푸에르토리코가 가장 길었던 것 같은데 네.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황투도 있고 레거시도 있으니까 아그리콜라도 있었고 아그리콜라 1등 했었나? 했었던 것 같은데. 저도 1등으로 기억하는데. 그 보시면 이제 푸에르토리코 화면이 있는데 뭐 다 하시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심판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건 얘기해야 해.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이거만큼 사고를 울어서 몇 판을 내는 게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우려먹고 있죠. 근데 보통 재판이 되면 기존의 출판사가 더 안 찍어서 그렇죠. 출판사를 바꿔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이건 알레아가 계속 내고 있어요. 예,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네, 알레아가 뭐 디자인 바꾸고 앞에 총독 얼굴이 좀 사가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이제 테마는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식민지 테마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조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식민지 아닌 시절의 테마로 살짝만 바꿔서 메커니즘은 똑같죠. 똑같고 다 똑같은데 이름만 바꿨어. 원주민이 아니다. 뭐 그런 정도로 좀 아픈 식민지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 게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테마로 바꾸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건 접근하기 쉬운 테마라기보다는 좀 거부감이 덜 드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도인 것 같아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맞다. 네. 우리의 푸에르토리코는 이건 뭐 워낙 얘기를 많이 해서 넘어가고 2위도 예상이 되네요. 2위도 그 당시
당시만 해도 티그리스 앤 유프라테스. 이 화면, 이 1, 2위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건 정말 오래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1, 2위를 워낙 열심히 활동할 때 봐서 그만큼 임팩트가 더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요즘 분들은 1위를 뭘로 기억할까요? 글룸헤이븐이겠죠? 그러겠죠. 그게 그렇게 오래 요새 뭐 있었으니까. 글룸헤이븐이니 버밍엄이 역전을 했느니 그걸 갖고 막 설왕설래 하는 걸 보면 진짜 글룸헤이븐이 대단한 게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푸에르토리코는 마음 먹으면 그냥 누구든 불러가지고 한 판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인데 글룸헤이븐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게임 환경이 좀 바뀌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저는 이 표지도 어색해요. 티그리스 앤 유프라테스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게 또 아마 저거 찍을 거예요 아마. 또 재판을? 아 재판이 아니라 여기 이건 있네. 황하와 장강. 황하 장강 나왔죠. 예. 그런데 또 나옵니다. 부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황하와 장강 나온 것도 2018년이네요. 예. 코로나 이전이네. 이건데 우리가 한글판 때문에 조금 늦게 받아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요거 지금 클라우드 끝났나? 킥스 클라우드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이제 퀄리티를 좋게 만들기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보시면 요렇게 근데 요게 요새 감성인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미니어처 아닌가? 좀 애매하네. 요즘에는 이런 게 뭐가 좀 있어줘야 되나 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밀고 있는데 우리 오빠 자꾸 요즘에는 이러니까 이제 경로당 토크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 뭐. 뭐 어쩌겠어. 황이 황제할 때 황자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아직 안 끝났나? 펀디드라고 돼 있네. 펀디는 끝났네요. 네. 끝났고 조만간 나올 텐데 황화장강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게임성을 건드린 면이 있어서 좀 쉬워졌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티그리스 앤 유프라테스가 TU라고 그랬죠 우리. 네. TU 같은 그런 막 쫄깃한 맛이 잘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건 호황은 이렇게 보드게임 피규어도 좀 많이 넣었지만 게임성도 옛날에 그 티그리스 앤 유프라테스를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대감은 여기 반영돼 있죠. 8.1이라는 기대감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사실 무슨 게임인지는 알잖아 우리 이거. 넘버 3. 사실 이거 워 오브 더 링 세컨드 에디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세컨드 에디션은 아니에요. 이때 3등 했을 때는 이게 나오기 전이야. 세컨드 에디션이. 그래서 퍼스트 에디션인데 퍼스트 에디션은 지금 저 뒤로 가 있고 세컨드 에디션은 지금도 기기 7인가 그럴 거예요. 혹시 이거 해보셨나요? 반지 전쟁은 비운의 게임입니다 저한테는. 룰만 한 3번 정도 독파를 했던 것 같아. 저도 이거 못 해봤어요. 이거 왜 이걸 할 기회가 안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좀 묘하네요. 예. 한창 관심이 있을 때는 사람이 없었고 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는 게임이 없는 굉장히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지금 밑에 나온 말이 이걸 작성한 2017년 기준으로 3등을 아직 하고 있다는 거고 퍼스트 에디션, 세컨드 에디션이 따로 기계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100위 안에 100위 안에 있었다고. 있다. 그 시점에 8.5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생각난 김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한글판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거. 네. 뭐 근데 베스트 위드 2네. 2인용 게임이에요 사실은. 네. 3인까지도 가능하지만 4인도 된다고 나왔는데? 4인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팀플이겠지. 팀플이겠죠. 네. 현재까지는 워게임 랭킹 1위 게임이 이 판타지 테마의 반지전쟁입니다. 플로렌스의 제우. 네. 저 이 게임 되게 좋아해요. 뭔가 느낌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경매 게임이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이 많이 없겠다. 플로렌스의 제우 하면. 다만 이제 문제. 이건 우리나라 한글 게임으로 나오면서 피렌체의 제우라고 했죠. 피렌체의 제우로. 네. 이걸 진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 몰라요. 그 당시 전략도 있었죠. 제스터의 가치를 놓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더라고요. 제스터의 가치가 얼마냐? 몇 원이 적절하냐? 1라운드의 가치, 2라운드의 가치 각각 다 틀리니까. 몇 원에 받아야 정상이냐? 네. 몇 원에 주면 호구냐? 이런. 저도 그게 기억이 나요. 네. 이걸 접했을 때 그 경매 게임의 특유의 그 느낌 있잖아요. 그쵸. 처음 했을 때는 그 막막함, 게임 내 밸런스를 이제 게이머들에게 맡기는 하나의 그 중요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했을 때 이게 얼마에 값어치? 근데 옆에서 야 그거면 싸지, 그거면 비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자, 이 심판 이게 새로 나올 거거든요. 요게 디자인이. 요게 아마 한글판이 계획돼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것도 돌아온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 보드 게임은 다시 돌아온다. 디자인은 한 분이 더 추가됐는데. 네, 울리히라고 돼 있죠. 예, 리카르도 울리히. 이분의 양력을 보면 되지. 자, 1942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가족 관계 안 나오나? 네, 없어요. 현재까지는. 에그란데를 같이 만들었고 이렇게 하셨고 리퍼블리케이션을 하고 있고 네. 그러네. 아들이네요. 야, 아들과 함께. 아들이 93년도에 게임을 출판한 걸로 나오면 야, 멋있다. 어떻게 계획 있으십니까? 일단 말을 알아듣는 단계는 가보고. 근데 일단 이러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잖아.
자, 그 다음 또, 이것도 얘기할 거리가 많죠. 이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엘그란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엘그란데는 현역이 맞다. 현재 91위. 탑 100 밖으로 안 밀려나간 유일한 게임이다. 왜? 푸에르토리코도 있잖아. 푸에르토리코 탑100에 있나요? 탑100에 있나? 있겠지. 푸에르토리코인데. 그치, 탑100엔 있을 거야. 41위. 41위. 그러네. 엘그란데가 아직 현역에 있다. 엘그란데는 사실 심판이 나오질 않았잖아요. 그래요? 엘그란데는 심판이 없습니다. 요 모습 그대로잖아. 그대로네. 지멘 게임에. 요 디자인을 안 바꾸고 그대로 출판사만 바꿔가면서 냈단 말이에요. 원래 한스잉글룹에서 퍼블리셔만 바뀌어갖고 그거에 아무것도 안 바꾸고 디자인까지 그대로 하고 그런데도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도리스 마테우스의 그림을 참 좋아해요. 네. 어떤 부분에서? 이분이 프랭켄 도리스 출판사 맞아요, 그 맞아요, 도리스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쪽에서 나온 그림들이 아기자기하고 약간 유럽풍이죠. 네, 파스텔 톤에 네. 엘그란데도 이분이 그리셨구나. 영향력 게임의 정석 같은 게임이죠. 영향력. 그렇죠. 네, 영향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향력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든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시킨 게임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 왕을 놓고 과연 이렇게 어디를 가져갈 것이냐. 그렇죠. 이게 하면 재밌어요, 항상. 근데 이게 이제 요즘 이 네모 이런 거 있잖아요. 네모 큐브 이런 것만 갖고 하면 요새는 좀 인기가 없는데 옛날엔 이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울고 그랬죠. 지금 이거 미니어처로 못 바꿀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거는. 가스디오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네. 타워에 넣어야 되잖아. 이거를 꺼낼 때 그 쫄깃함. 야, 그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2등도 챙겨준다. 그렇지. 네. 위너 테이크스 올이 아니라 2등도 먹고는 살아야지. 꼴등은 어떻게? 꼴등은 알 바 아닌 거고. 아무튼 엘그란데. 추억의 게임이네요. 다음이 파워그리드네. 역시 파워그리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초록머리 아저씨. 네. 초록머리 아저씨 게임에 제가 좋아하는 거의 유일한 게임입니다. 파우나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요, 파우나 아니야. 파워그리드 말고는 다 적응이 안 돼. 나 같은 근데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이분의 게임을 이 파워그리드로 처음 접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정상적인 게임이구나. 이 사람 정상적인 디자이너구나 이런 게임을 생각을 하고. 만들어 해서 이 사람의 게임을 다 모으겠다고 하면 그러면 더 게임으로 가는 거야. 생김새부터 범상치 않죠? 네, 그런 분들이 만든 504구나. 504. 더 게임이 아니라 504. 504로 가는 거예요. 피어선 플로어, 핀스트라 플로레라고 나왔던 그것까지 괜찮았어. 그래서 파워그리드 정점을 찍고 갑자기 504에서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진짜 파워그리드는 정말 치열하죠. 원래 펑켄슐락이었죠, 이게. 펑켄슐락. 펑켄슐락은 이제 그리는 거였잖아요, 크레용으로. 그렇죠. 펑켄슐락 1판은 크레용이 들어있었죠. 그 당시 크레용을 그린다는 거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보드도 돌돌 말려 들어 있었어. 여기다 그린다고 진짜? 안에 나이 게임 그랬거든. 말씀하신 대로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져와서 잘 살렸어요. 네, 잘 살렸죠. 파워그리드는 지금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럼요. 네. 진짜 우리 1위부터 지금 6위까지는 버릴 게 없네요. 현 시점에 봐서도. 최근에 맵 확장도 맞잖아요. 네. 이것도 약간 근데 지금까지 보면 경매하고 영향력이라는 고전적인 메커니즘이 잘 살아졌던 그런 게임들인 것 같아요. 저 때는 6명 모이면 그 파워그리드 아니면 에이지 오브 스팀 그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냥 에이지 오브 스팀이었어요. 파워그리드는 못 내밀었어. 왜 그랬을까? 파워그리드는 못 나왔어. 파워그리드가 한 게임에서 몇 개만 안 돼요. 아니 에이지 오브 스팀은 달코 다른 사람들이니까 다 가능하고 한두 사람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파워그리드 해야지. 그런가? 파워그리드였습니다. 그 다음 게임은 또 메모아 44. 요거 모르시는 분들 있나요? 있죠. 메모아 44. 이거 전쟁 게임인데 요즘 스타일에 맞는 미니워처 게임입니다. 그 당시에도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이거. 이게 워게임인데 진짜 쉬운 워게임이라고 볼 수 있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2.27이잖아, 웨이트가. 네. 그리고 시간은 30에서 60분 정도. 시나리오별로 틀리죠. 시나리오별로 틀리고 일단 해놓으면 뭐 멋있어. 오대가 있지. 이거 봐. 안개도 피어나네, 이 사람 드라이어 있어.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이게 아침에 상륙을 하려면 물안개가 피어오르잖아.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이거 분명히 상륙작전이다, 이거. 이거 거기네. 노르망디 같아. 노르망디. 여기 봐. 이거 해자 쫙 깔고 지금 들어가잖아. 이거 안개가 있어야 되네.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이 사람 탓할 게 아니네. 요거 같이 했었나, 우리? 아니, 저랑은 안 하셨어요. 그래요? 세 갈래로 이렇게 그 둥근 우익 좌익. 이거는 CNC 시리즈. 같은 작가 아닌가요? 맞아요. 이분 거예요. 이분이 배틀크라이를 먼저 냈고요. 이거 남북전쟁 배경에. 네. 사실은 저는 배틀크라이가 조금 더 재밌어요. 메모아보다는. 근데 인기는 메모아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배틀크라이에 나오는 거하고 구성물이 다르잖아. 이거 8인도 되네요. 시나리오에 따라 8인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둘이서만 했던 기억이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워게임 순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오버롤에서 168이네요. 지금 한참 내려가 있죠. 근데 워게임에서도 64하면 그 위에 63개는 뭐예요?
저에게는 또 있어요. 나중에 워게임 설명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메모와 카탄이네. 카탄이 8위까지 내려왔었네요. 그 시기에도. 그러니까 이미 저물어가는 해였네. 여기 나오네요. 슬로우 Slow 다운, down. 슬로우리 다운. 그래서 결국엔 탑 200에서도 빠졌다는 얘기네. 17년 당시에. 네. 야, 카탄은 추억이 많죠. 네. 이건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예, 그냥 카탄이 8위였다. 카탄. 고아 저 요새 많이 했거든요. 고아 재밌어요. 여전히 재밌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물론 느끼는 점은 역시 올드 게임이라 어떤 플레이어 간의 영향력을 탄다. 하지만 재밌다. 이 시기의 게임들은 그 메커니즘이 지금처럼 막 복잡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밸런싱 부분을 현재하고 비교해보면 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안고 있어요. 네. 어떤 특정 전략이 강하다든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뭐 유저들한테 맡겨놓은 거지. 야,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도 있는데 알아서 그럼 잡아. 너네 둘이 이렇게 해갖고 쟤 공격해서 막아. 그렇죠. 바로 그런 거죠. 그걸 왜 나한테 맡겨? 요즘은 그렇지. 네.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라고 하는데 옛날엔 그게 허용됐어. 그러니까 약간 문법이 다른 것 같아. 이게 어떤 게임이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옛날엔 이런 걸 허용해주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그런 거를 약간 네가 책임지고 디자이너의 해라. 나태함? 이런 걸 보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 대신 이 당시는 저게 있어요. 룰이 간단해. 맞아요. 최근에 이제 보드게임을 접하시는 분들한테 최근에 인기 있는 게임들을 들이밀기엔 좀 부담돼요. 설명 듣는 과정에서 벌써 지치는 경우가 나오니까. 그리고 첫 풀에 에러플 없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도 그래. 그래서 부담이 좀 돼. 그런데 우리는 그 게임을 다시 안 봐. 이게 요즘에 조금 내 안타까운 트렌드야. 네. 왜냐하면 좋은 게임이야 분명히. 근데 첫 풀만 해서는 그 게임의 진면목 알 수 없도록 시스템이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룰도 좀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첫 게임 재미가 별로야. 그러면 그 다음에 그다음 안 한단 말이야. 이 작가 리디거 론이잖아요. 네. 이 작가의 시그니처가 들어가 있어요. 작가를 모르고 게임을 해도 하다 보면 이 사람 누구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리디거 론 같은 작가는 그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루이 14세, 그 다음에 고아, 제노아의 상인. 그렇지. 이 이동하는 메커니즘 있잖아요. 이 그 뭔가 획득해 나가면서 이동하는 메커니즘이 이 사람의 느낌이 있어요. 그 잠보도 입은 거였구나. 네, 이 사람 독특한 시그니처가 느껴져서 옛날에는 게임을 보면 디자이너가 보이고 그렇죠. 그 디자이너를 연상할 수 있게 하는 뭔가가 있는데 이 고아도 그 게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분들은 라스베가스로 더 잘 알겠네요. 그러겠네. 라스베가스로. 네. 근데 요즘에는 뭔가 딱히 임팩트 있는 건 못 보여드리고 계시는데 또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여전히. 조만간 예. 좋은 게임이 나오겠죠? 동갑인가? 무슨 말씀이세요? 동생. 저희 아버지 뻘. 동생. 자, 그 다음엔 저보단 더 이야기하실 거리가 많은 패스 오브 글로리. 게임이네요. 우리 패스 오브 글로리. 이거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패스 저는 오브 못 글로리? 해봤어요. 진짜 저도 이 게임도 룰만 한 3번 읽었던 것 같아요. 패스 오브 글로리는 전 진짜 많이 했는데 결국엔 패스만 한 게 없다 이런 분위기예요. 우리 워게임. 그래요? 뭐랄까 워게임 하신 분들 사이에는 결국엔 패스만 한 게 없다. 이 패스가 다시 요새 심판 찍혀서 나오거든요. GMT에서? 네, GMT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피어백 다시 찍혀 나온 게. 워게임 3위네요. 3위고 2위가 뭔데 얘가 3위지? 실질적으로 워게임 1위라고 봐야 됩니다. 1번은 워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건 사실 테마틱 게임이거든요. 반지전쟁은. 그리고 트와일라이트 스트러그는 사실 워게임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저는. 오히려 영향력에 가깝죠. 네, 영향력 게임에 가깝고 왜냐면 부대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쿠데타거든 기본적으로. 쿠데타와 영향력 싸움이기 때문에 왜 저게 워 카테고리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쁜 게임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좋은 게임이죠. 실질적으로 워게임 1위는 패스 오브 글로리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요 게임의 제목 얘기를 저 영화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이 게임이 먼저인가요? 제가 알기에는 영화가 먼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떠나서 보이시나요? 배경? 처음 입문했는데 이 게임이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너무 재밌고 워게임인지도 잘 몰랐어. 그 당시에는 약간 레어병 같은 게 있어서 레어 게임은 일단 구하고 싶다. 표지를 봤어. 그 기계에 들어가서 와 전쟁 게임이구나. 딱 느낌이 오죠. 느낌이 왔어. 2차도 아니야. 이건 베트남전이다. 1차잖아, 1차 전쟁. 아니야, 쓰고 있는 모자가 저거 베트남전이다. 밑엔 보지도 않았어. 그때 월드워 1 이건 보지도 않고 저 그림만 보고 와 베트남전에 뭔가 참상을 그린 게임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글씨를 읽어보니까 1차 세계전이더라고요. 완전 그랜드한 볼륨에. 우리가 여기 보니까 광고 위에 있네요. 그렇죠. 나왔죠? 딜럭스, 네, 딜럭스. 패스 오브 글로리, 백인스톱 다시 입고됐다 이거죠. 입고됐다는 GMT. 근데 이 딜럭스 얘기도 해야 할 게 있어. GMT의 당시 게임들은 보드가요 달력종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딜럭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현대 보드 게임에 쓰는 약간 두툼해진 거 그걸 딜럭스 버전이라고 팔더라고. 달력종이 써주면 그게 어디야? 이게 다 해졌어 옛날에는. 잘못 만지면 금방 찢어지고. 맞아. 그리고 손때만 좀 타도 이런 마커 같은 것들이 금방 해졌어요 이걸. 네, 지금 여기 사진 보시죠. 요거. 이게 되게 조그매. 네.
아무튼 뭐 이렇게도 놀았던 시절이 또 경로당 특화 된다. 아니야. 아직도 울고 있어 우리는. 패스 오브 글로리는 완벽한 현역이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있어. 480분? 480분이 왜 어때서? 6, 7에 42, 6, 8에 40, 8시간밖에 안 하잖아. 8시간 밖에? 풀게임 8시간이면 빨리 끝내는 숙련자 기준이네. 풀타임 8시간을 끝냈으면 마지막 캠페인까지 해서 끝냈으면 근데 보통 그 전에 끝나 이거 480분인데 평균 내면 1시간도 안돼. 아웃 오브 서플라이 떠갖고 전멸당하고 나면 할 게 없어. 자, 궁금한 거. 후보군이 둘 있으시잖아요. 같이 어때? 플레이할 수 있는. 아 그렇죠. 언제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요? 언제든지. 아드님 두 분 다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벌써? 아직은 안 되지만 예. 언제든지 할 수는 있다. 근데 하고 싶지는 않아. 왜냐하면 아들이 둘이잖아요. 네. 아들이랑 1대1로만 뭘 하는 건 별로야. 셋이서 같이 하고 싶어. 둘을 한편으로 해가지고 아빠를 대항해서 그게 안 돼요. 이거 2인용 게임이에요. 아니 둘이 한 팀이 돼서 서로 전략 전술을 싸워. 마음이 맞겠어 형제가. 저거 할 땐 마음이 잘 맞더라. 리스크 할 때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멀지 않았어. 아직 옹알이 하고 있는 애라 너무 많이 했던 게임인데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네, 이 당시 11이네요 11이 이 당시에 AOS의 위상이 이 정도였다. AOS가 출시 연도가 2002년 요새 요거 도착했죠? 딜럭스 에디션 딜럭스 에디션. 어때요? 받으셨어요? 안 샀어요. 저도 안 샀는데 돈이 없어요. 저도요. 워게임 사느라고 돈이 없어요. 스팀은 이미 구판으로 맵을 너무 많이 모아놔서 너무 많기도 하고 네. 솔직한 얘기로 하면 이걸 사서 내가 이걸 누구랑 할 거야. 맞아 그건 좀 그래. 옛날에 그 달코 다른 노인네들 불러 모으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거는 최소 5인이야. 베스트 4인데 뭔가 잘 모르네. 6인 채워줘야지. 모르네. 발렌슈타인 발렌슈타인 12위네요 이때. 근데 1위부터 12위까지 다 익숙하다. 쟁쟁하고 진짜 이 당시 탑백은 믿을만하네. 네. 근데 지금 탑 이륙받고 나갔대요. 벌써 17년도에. 래피들리 다운. 래피들리 다운이네. 근데 이건 쇼군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겠다. 발렌슈타인 또 2판이 나오기도 했네. 쇼군도 나오고 2판도 나오고. 그러네. 이 발렌슈타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30년 전쟁이죠? 네, 전설적인 30년 용병 대장이죠. 네. 뭐 군사적 능력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어쨌든 그 시절에는 30년 전쟁의 주역이라고 해야 되나? 네.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죠. 메인 플레이어 가운데 하나였고 물론 이제 게임은 그랑 별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죠. 핵심은 타워. 넣었을 때 내게 뭐가 나오느냐. 나올지 모른다는 거. 그 진짜 신박한 시스템이었어. 네.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한 게임이 그냥 이거의 재판이 발렌슈타인 쇼군도 있지만 그거 말고 십자군의 이름으로 맞아요. 저거 해봤어요. 재밌어요. 이거. 네, 그것도 괜찮았어요. 하여튼 배틀타워가 당시 디오칸이 만들어서 꽤 흥미로운 기믹으로 되게 작용했어요. 특이한 게 이 사람 만든 걸 보면 이 사람의 최대 히트작은 저거잖아. 아람브라죠? 아람브라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신기해. 메트로, 아람브라, 갑자기 월렌슈타인 쇼군이야. 그러네. 그래서 약간 이 사람도 근데 2006년 이후로는 작품 활동을 안 하는데 쇼매니저가 있네요. 쇼매니저가 사실 저거잖아요. 아틀란틱 스타의 아틀란틱 스타가 쇼매니저 이후에 나온 거고 이후에. 이게 쇼매니저가 또 재판이 됐고 재판이 됐죠. 네. 야, 재판 진짜 많이 되는 거 보면 명작은 명작인 것 같아. 그래요. 이 사람도 천재인 것 같아. 이거 13위. 그다음에 언제 해? 이거 언제 할 거야 이거? 이거 나 한글판으로 한 번도 못 해봤어. 디마허. 한글판이 나왔어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디마허가 한글판이 나왔어요? 빛바다에서 낸 건 그럼 뭐 중문판이에요? 그랬구나. 맨날 하자로 갖고 온 게 내가 디마가 한글판이잖아. 그래요? 이건 왜 영문판이 나면서 더 메이커로 안 바꿨을까요? 이름을 디마허라는 디마흐 있어 보이잖아. 감성이 없어. 더 메이커 하면 뭐야? 뭘 만드는지 알게 뭐야? 구두 만드는 거야? 슈메이커야 뭐야? 이것도 재판이 몇 번 됐죠? 그렇죠. 벨리 게임스에서 한 번 했고 요게 지금 우리 한글판 슈필베아크에서 나온 거군요. 요거를 갖고 왔죠. 요거를 재판 찍어준 것만 해도 나는 만족하고 있다. 이거랑 이클립스. 다른 것도 있지만 이거 두 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디마허. 여기 한글 있잖아. 그러네요. 얼터너티브 게임에 덕국 대유 이게 뭐예요? 마지막 글자가? 대선인가? 덕국이 저거잖아. 독일. 네, 덕국. 덕국의 덕이 넘치는 나라의 대선에 대해서 논하겠다 이거 아니야. 이름 참 촌스럽다 진짜. 아이고. 디마허. 칼하인츠 슈미엘. 별빛바다 이름도 있네. 어디죠? 여기 있잖아요. 위에서 네 번째. 슈텐시면이요? 벨리 게임즈에서 내들 때 너무 좋았고 이게 원래 저기서 나온 거잖아요. 모스키토 게임. 거기서 나온 한스임 거. 글릭이었어요. 한스임 글릭에서 한스임 글릭이 2판으로 알고 있어요. 벨리 게임 내준 것도 고마웠고 그래서 벨리 게임판으로 첫 게임을 했는데 사실 첫 게임은 실망했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었어. 나는 기대했던 건 이제 정치, 폴리티컬 게임을 기대했는데 사실 게임은 정치 맛? 폴리티컬 테마의 유로 게임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나 니고시에이션이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생각해보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디마워 진짜 명작인데 네.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디마워 한번 하시죠. 그렇죠. 좋습니다. 너 디마워 밑에 차에도 있어. 항상 싣고 다녀.
자, 오. 바둑은 넘어가죠. 야, 넘어갔어요. 이 당시만 해도 바둑이라는 게 예. 보드게임에 상당히 중요한 어떠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사람들이. 맞아요. 예. 그래서 보드게임으로 쳐줬어, 고우도. 근데 지금도 물론 보드게임으로 안에 기계 있을 텐데, 지금은 뭐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죠. 그렇죠. 이거 봐요. 연도 기원전 2020 마이너스 2200년. 언제 나왔을지 아무도 몰라. 또 이게 있어요. 요새 바둑도 좋긴 한데, 결국 알파고님 못 이기잖아. 그렇죠. 신의 한 수는 뭔가요? 뭐, 영화 이름인가? 그 우리 이세돌 그 한 수를 얘기하는 건가? 그것이 곧 바둑이다? 저는 바둑도 안 좋아하는 제일 큰 이유가 있어요. 더 이상 바둑 안 두는 이유가 아들을 못 이겨요. 아들이 바둑학원을 다니더니 꽤 잘 둬. 아, 그래요? 아들한테 하나 지금 없고? 엄청 짜증나. 야, 너 태도가 왜 그러냐 이런 거지. 너는 바둑 두는 태도가 글러먹었어. 예의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꼰대가 괜히 되는 게 아니야. 꼰대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갑자기 예의 찾고 뭐 바둑에 정신이 당뇨 요소. 없고 뭐 너는 기본적으로 가정 교육이 잘못됐고 내가 했구나 그거는. 다음 게임 15위. 인시. 이거 할 얘기 많지 않아요? 인시가 진짜 신박한 시스템이야. 오목과 오델로를 병합한 것 같은 게임인데 인시가 사실 기프 프로젝트 내에 있는 여러 개 게임 가운데 하나이고 그렇죠. 그런데 제일 순위가 높아요. 제일 직관적이에요.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쉽잖아. 링이 넘어가면 안에가 더 바뀌고 링끼리 넘어갈 수 없고 결국엔 5개를 만들면 빼내고 빼낼수록 나는 점점 이게 어려워지고. 저는 그 앞서 나온 드본이나 제어트도 충분히 그 쉬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직관적인 건 사실 기프야. 제일 직관적인 건. 근데 인시가 이렇게 순위가 높은 이유는 그 밸런스가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내가 점수를 먹으면서 내 공격 수단이 줄어요. 링을 빼죠 하나씩. 그렇죠. 자연스럽게 승자에게 약간의 페널티를 주는 그 메커니즘이 저는 그래서 되게 신박했고 재밌었어요. 처음 하는 분들에게 당연히 기프나 두 번 제어치 이런 걸 들이밀면 당연히 이기죠. 했던 사람이. 근데 인시는 하다 보면 계속 내 공격 수단이 줄으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를 해서 처음 하는 사람도 가끔 이기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추상 전략은 결국 문제가 결국에는 바둑인 것 같아. 추상 전략 하다 보면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더 어렵게 만들고 좀 신박하게 만들고 하다 보면 이게 추상이잖아. 네. 머릿속에서 자꾸 이렇게 몰입이 안 돼. 네. 나는 그랬어요. 그래서 추상 전략을 지금은 더 이상 하고 있지는 않는데 뭔가 테마가 점점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보드 게임을 전하면서 이제 추상 전략을 처음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신기하고 멋지잖아. 뭔가 전략적인 것 같고 내 IQ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들이 이거 바둑은 IQ하고 상관이 없지. 그거는 예의의 문제지. 저는 이제 추상 전략이라고 하면 너무 카테고리 넓어져서 이런 건 이제 반상 전략이라는 말을 쓰는 걸 좋아하고 그 수담, 손으로 나누는 대화. 현대 보드 게임 요즘 추세하고는 분명히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저한테는. 저는 사실은 기프부 시리즈 중에서 탐스크를 제일 좋아해요. 지금 퇴출됐죠. 더 이상 기프부 시리즈 안 들어오는데 저는 탐스크가 좋았어요. 뭔가 시간과 공간과 이런 걸 결합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게다가 배경도 그 모래반. 탐스크 지금 못 구할걸요? 엄청 비쌀 거예요. 지금 돌아가긴 하나? 그 안에 모래시계 모래 굳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 그거 게임 자체도 수명이네. 아니 근데 모래시계에 수명이 뭐 있을까? 하여튼 진짜 탐스크는 뭔가 보드 게임이기도 하지만 약간 철학적인 느낌이 있었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거는 동의하는데 막상 플레이어로 그 안에 앉아 있으면 엄청 초조해져서 그쵸. 그 싸워. 떨어진 거다. 이거 다 떨어진 거다. 아니다. 떨어지려는 마지막 하나에게 남은 찰나에 내가 뒤집었다. 그래서 적절한 게임은 아닌데 게임하기에 그래도 나는 좋다. 근데 철학은 분명히 마음에 들죠. 모든 건 다 유한하다. 그쵸. 자. 키 시간은 유한하다.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드게임에 적용한 것 가운데 가장 신박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엔 저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실시간 게임. 아 그래요? 많이 나왔죠. 무슨 키친러쉬나 이런 것들 다 앞에 시계 딱 해놓고 이거 다 돌려가면서 서로 간에 하면서 그것도 결국 탐스크의 연장이라고 봐요. 저는. 아 그래요? 그런 아이디어에. 저는 그거 말고 시간을 쓰는 거면 내가 시간을 많이 쓰면 마커를 앞으로 전진을 해서 제일 마커가 뒤쳐져 있는 사람의 턴이 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일정하게 같이 쓰게 하는 개념이죠. 턴이 원래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일정한 순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쓴 시간만큼 턴이 돌아간다라는 그 저거 아닌가? 그거 기억이 안 나. 노일란트. 그 연대기 뭐지? 무슨 연대기였더라? 아 저거 이제 알아서요. 그 연대기 있어요. 그것도 그런 시스템이고 네. 그리고 요새 나온 카이트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연 날리는 거. 저 아직 사진 않았는데 설명을 보니까 그것도 협동 게임인데 그 연들이 전부 다 모래시계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해갖고서 떨어지기 전에 해결을 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망치. 자, 요게 스코틀랜드 얘기하니까 이게 나오네.
콜롬비아사 워게임의 정점이었죠. 아, 메가히트. 메가히트작. 진짜? 햄머 오브 스코트. 이 저거잖아요. 프리덤 했던 그 브레이브하트. 멜 깁슨 주연의. 멜 깁슨 주연. 이것도 알아듣는 사람.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시절이 있었다. 스코틀랜드 독립전쟁 같은 거다. 네,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스코틀랜드의 영웅이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 윌리엄 월러스를 얘기를 하면 네. 뭐 우리나라 이순신 보듯이 예, 그렇게 게다가 보더라고요. 또 비극적으로 죽었잖아.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그 당시 이거 점령했던 왕이 누구지? 해머 오브 스콧이 예. 윌리엄 월러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스코틀랜드를 어마어마하게 괴롭혔던 하여튼 그 왕의 묘비에 나온 말이야.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를 때려잡은 망치였다. 뭐 맞아요. 이런 의미로 네. 쓴 말이에요. 모르겠다. 나중에 찾으면 해보고. 그러니까 아 이게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 이게 콜롬비아 워게임의 핵심은 이제 포그 오브 워거든요. 그쵸. 전장의 한계. 네. 그래서 내 블럭을 나만 보고 그리고 기본적인 시스템. 조우하기 전에는 알 수 없어. 알 수 없고 타격을 받으면 꺾는다. 스텝을 그렇죠. 옆으로 꺾어서 그 타격을 표시하고 그만큼 공격력이 줄어든다. 네. 그런 기본적인 기믹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 여기 제일 중요했던 게 윈터링이라 그래서 이 당시 전쟁은 겨울이 되면 서로 돌아간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 블록이 힘이 있죠. 스트레스 포인트가. 요게 가장 강한. 그 다음에 한 번 데미지 입으면 이렇게 되고 네. 두 번째 데미지 입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옆에 있는 B2 이런 거는 공격순이에요. 누가 먼저 때릴 것인가. 여기 월러스 나오네요. 월러스는 4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굴리고 공격순위도 제일 빠르죠. A3면. 네. 그리고 여기는 킹인데 그 킹의 이름이 기억이 안 킹 나네요. 이름이 안 나오네. 기억이 안 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전쟁이 그랬지만 대신이 워낙 밥 먹듯이 넘어가는 그렇죠. 그런 재미가 있었다. 네. 그래서 약간 콜롬비아 워게임의 정점을 찍었고 이후로는 여기 설명에 나오지만 16위를 찍고 이때로부터 탑 200밖에 밀렸다는 거는 지금의 콜롬비아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죠. 아직 콜롬비아 건재하고 있지 않나요? 건재하지 않아요. 네, 오늘 내일 하나요? 오늘 내일 하고 내가 보기엔 관뚜껑 뭐 박은 것 같은데. 그래요? 계속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메일만 보내고 있는 게임만 파는 것 같아. 새로 뭘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 하여튼 워게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모던 아트도 사골이죠. 모던 아트야말로 사골이죠. 이거는 뭐 그림만 바꿔가지고 엄청 냈으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모던 아트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때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탬프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일 이쁜 모던 아트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저페니스 에디션 오잉크에서 냈던 거. 딱 안 가지고 있는 게 브라질리언 에디션만 못 가지고 있습니다. 에디션 판본별로 다 가지고 계세요.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네요, 오잉크. 요거 아니에요. 요것도 가지고는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만판이라 가지고 있고 이거 말고 요거 퍼스트 에디션도 가지고 있고 요 메이페어판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거는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그렇죠. 우리 한글판 그 보드피아에서 내줬죠. 이젤 들어가 있는. 네. 그리고 경매봉도 들어가 있고. 진짜 여기네. 그거는 해외에서는 정말 여기 구하기 다이스트리. 다이스트리 게임즈. 이게 바로 보드피아인. 그렇죠. 야, 요거에 한국화 그거만 따로 팔기도 했어요. 예, 한국화 버전. 기몽도 나오고. 진짜 정말 멋있는데 그래도 저는 언제나 저희 소장 목록 제일 비싼 게임이기도 하지만 있는 건 스탬프다. 아 이거 정말 이뻐요. 한번 해봤는데 정말 이쁘더라고.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게 또 한정판인가요?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잉크에서 찍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샀지. 다시 찍어낼 계획이 없다 우리는 이 스탬프를. 엄청나게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지 나 같으면 하나 찍어내겠다. 이거 10만 원에 팔아도 팔릴걸? 30만 원인가 팔렸던 것 같은데. 그래요? 결국엔 경매 메커니즘이다. 다만 이제 그걸 너무 차갑다 보니까 그걸 찾고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로 더 씌워보는 거지. 그렇죠. 그림들로. 경매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경매를 다 그렇죠? 집어넣어놨어요. 비공개, 공개, 그다음에 한 번만 도는 원스에 더블 비딩에 뭐 자유경매. 네, 되게 다양한 걸 넣어놨고 유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안 들어간 그 더치 옥션 이 라이너 크니츠아가 경매에 또 일가견이 있는 분이다 보니까 네. 더치 옥션만 또 따로 만들었죠. 게임을 만든 적 있죠. 암스테르담의 상인이었나요? 성공하지 못했죠. 네, 이것도 다 하고 싶네.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을 탄다. 그럴 수밖에 없죠. 누가 한 명이 말아먹으면 그 게임 전체가 망한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준다거나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거나 하면 게임이 망가져요. 한 명한테 몰아줄 수가 있거든. 아 킹메이커가 된다. 본의 아니게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시간에. 아니 뭐 그것도 재미지 뭐. 그것도 재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거는 못 참겠다 라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니 자기들 시간 써갖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이딩이 되는 게임이 있고 이건 가이딩이 안 되거든. 저는 좋아하지만 누구나 좋아할 수는 없는 그런 게임이네요. 티켓 라이드. 티투알. 이게 2002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막 그 즈음에 나왔을 거예요.
T2R 알람문 게임이죠. 2004년도 이 나온 직후네. 야, 이게 진짜 쉬운 게임의 원조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저는 정말 싫었어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거 하자 그러면 왜? 너무 재밌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냥 기차 놓는 게 기차 그렇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차 컴포를 넣어서 철길 그냥 까는 거지 뭐. 단순히 라인 커넥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손에 뭐가 잡혔는지가 중요하지. 이게 운이잖아. 네. 나는 정말 재미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1.84잖아. 먹히더라고. 근데 이거야. 결국엔 T2R이야. 가족끼리 할 수 있는 건 결국엔 T2R이야. 그거를 진짜 가족이 생긴 다음에 깨달았어.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티켓 투 라이드가 엄청 성공한 프랜차이즈고 네. 그것 때문에 계속 변주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변주가 나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오리지널만한 게 없다. 왜냐면 변주는 계속 좀 더 룰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티켓 투 라이드 자체의 매력, 지금 말씀하신 거에 결국 맥이 닿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쉽게 이해하고 뭔가 바로 즐길 수 있는 그 매력이 점점 깎여나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 맵은 되게 좋아해요. 전 두 가지가 가지고있는데 T2R 15주년 기념판이랑 아시아 맵을 가지고 있는데 15주년 기념판도 좋고요. 왜냐하면 보는 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15주년 기념판으로 하는 아시아 맵이 더 좋아요. 2대2 팀플하는 게. 6명까지 팀플 해보셨잖아요. 네. 전 그게 재밌더라고요. 뭔가 약간 의외성이 있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되면서 내 목적지를 알아줬을 때 뭔가 마음이 통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성공한 프랜차이즈고 사실 데이즈 오브 원더를 존속시킨 그렇죠. 효자 게임이죠. 하여튼 저희가 막 할 때는 너무 쉽다 해서 무시했는데 그럴 건 아니었다. 자, 그러면 우리 19위까지만 하고 네. 잠깐 쉬었다가 네. 하시죠. 19위 비쌌다. 유럽 인걸프드. 그리고 이 당시엔 이런 것도 막 19위까지 올라와서 오 이게 뭐야 막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다. 저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펼쳐보고 네.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못했어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사보지도 않았어요 이거. 저는 유럽 인걸프드하고 아시아 인걸프드 둘 다 가지고 둘 다 가지고 계세요? 네. 한번 언젠가는 한번 그렇죠. 언젠가는 네. 한번 해보시죠.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거 엄두가 안 나요. 이거 지금 날만 잡아주시면 뭐 맵도 엄청 크고 720분이죠. 아까 뭐 680이 뭐 어쩌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숙련자끼리 하면 그거 빨리 끝나는 거라고. 720분이라고. 720분이면 이거 하루에 끝낼 수 있는 건가요? 하루에 못 끝내지 이거는. 720분 사람이 밥도 먹고 잠은 자야 하니까. 안 돼요 이거는. 네. 이게 지금 2, 3인 게임이라고 돼 있는데 얘가 알기 2인이에요. 2인이에요? 근데 3인도 들어올 수는 있는데 3인까지 들어오면 너무 길어져 게임이. 근데 블록 봐요 여기. 블록이 너무 작아요. 스몰 블록이.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임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쉽게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워게임으로서의 가치는 아직 잘 모르시겠다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안 해보셔서. 네. 그래서 굳이 뭐 이걸 할 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뭐 원하신다면 날 한번 잡아보죠 뭐. 웨이트는 3.77? 이면 되게 낮네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720분은 6m죠.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자. 19위까지 일단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